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 체포된 나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체포 정도가 아니라 구속된 나라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민이고요.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예측이 맞은. 맨날 다음 주 그러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뒤늦게나마.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서부지법이 그야말로 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아니 의원님은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황당했죠. 저는 구속영장 발부에는 뭐 의심이 없어서 네, 그냥 편하게 일찍 잠이 들었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텔레그램이 하나 와 있어요. 네. 경찰관이야. 예. 경찰 간부한테 텔레그램이 와 있는데 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텔레그램을 6시 반쯤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아침. 예. 어, 그 저는 한 8시쯤 이걸 보고서 뭐야? 그거 딱 보자마자 그게 떠 있어서 네. 뭐야 이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야. 글쎄 말입니다. 아유, 그거 다 부서져 있어. 이런. 저 황당해가지고. 하여튼 서부지법. 저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말 그대로 이런 사태가 발발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윤석열이가 꿈꿨던 12월 3일 밤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선동을 한 사람들은 이제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또 무슨 방안이 없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좀 전광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또 전광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광훈 교회의 전도사. 네, 예. 그 확인이 사람이 됐더만요, 이번에 그 그분. 체포가 된 건데. 네. 방금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산삼순백 죄송합니다. 산삼순백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전도사는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문자 보내더라고요. 또 윤석열 수법이네. 똑같은 것들끼리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나는 네. 상관없다. 알지 못한다. 걔가 실수한 거다. 뭐 이런 아니 걸로. 설령 그 교회 뭐 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전광훈이가 그 전날에 뭐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네. 뭐 그냥 폭동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광훈, 석동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절각. 예. 그리고 무슨 뭐 극우 유튜버 이런 자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철저하게 하여튼 수사해서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것들이 뭐 헌재를 이제 부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구치소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자. 꺼집어낸다. 아니 이제 세상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광훈이 이게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그 수시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끌어내자 네. 청와대에서 그래서 순교 결사된가 뭐 순국 결사된가 한 500명 구성해가지고 네. 청와대 담론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에 그러네요. 생각납니다. 예. 그때도 뭐 하여튼 평화나무가 그 전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내란 예. 선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발했지 뭐 그냥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왜 이래 대체 너무 과도하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봐주다가 오늘의 이 괴물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때 얘네들의 논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긴 이벤트만 들으면은 네. 야 얘네들이 진짜 내란 선동할 그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저기 사도세자를 가뒀던 뒤주 있지 않습니까? 예. 뒤주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박근혜하고 맞교환하는 아이고. 사람들 참. 예. 근데 나이간 뭐 사다리 해가지고 청와대 담 넘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뭐 교육도 하고 막 그렇게 지침도 주고 그랬었어요. 뭐 엄밀히 진짜 각 잡고 막 따지면은 내란 선동 확실하거든요. 예. 여러 번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코로나 때는 또 8.15 때 2020년 8.15 때 그
아직 보석 상태였던 전광훈이가 그 광장 집회를 연다고 그 광장 집회 열면 안 되거든요. 네. 코로나 때 이 방역을 완전히 방해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또 창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었었죠. 이 참석자들한테 이제, 참석자들한테 그래서 그 휴대전화 갖고 나오지 마라. 예. 그리고 또 무슨 지불을 할 때는 현금으로 해라. 아. 아주 노골적으로 방역을 방해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뭐 이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돼 있었잖아요. 다 어기고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지지자들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하는 게 그 윤석열하고 꼭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무리로 유유상종으로 노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전광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광훈이가 사실 12월 3일 밤까지 개무시를 당했어요. 윤석열한테. 아 맞아. 예. 그 이유가 뭐였냐? 그 이제 대선 국면에서 그 이 무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광훈이가 그 김건희 뭐 천공과 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개 같은 X야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의 실세 윤석열 머리 위에 있는 김건희한테 개 같은 김건희한테 개 같은. 개 같은 X라고 설교 시간에 그랬었어요. 야, 난리가 났죠 죽을 그때. 졌네. 그 뒤로 그냥 내내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아.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정광훈이가 윤 대통령님, 김 여사님 나한테 연락 좀 줘요. 응? 왜 날 이렇게 무시합니까? 내가 애국운동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더니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예.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 12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전 한 10시쯤에 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냥 땀 빠지게 그 이 우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들이 다 나중에 구속이 됐다고. 네. 그러더니 자기 꿈에서 윤석열이가 감옥 가는 꿈을 꿨다는 거야. 예. 저도 그때 뭐 봤어요. 용하기는 해. 네. 근데 12시간 후에 비상계엄과 함께 이 정권이 몰라 그랬잖아요. 예. 그 뒤로는 또 윤석열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윤석열 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어요. 아니 일단 자기 자랑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꿈이 또 맞잖아. 그 사람 왜 목사님 이렇게 꿈 얘기를 해? 그 얘기하면 그래서 쉿 이런데요. 참나 정말. 아 전광훈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서서 6년 동안을 싸워왔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수사기관, 사법기관 이게 진짜 계속 그렇게 관용해 줬다가 이 괴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서부지법 그렇게 찜따를 당했는데 지금 나오는 그 극우의 폭력적 준동에 지금 계속 관련된 흔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백골단이라고 뭐 기자회견했던 자들도 뭐 그 교회에서 전광훈 교회하고 유관해요. 그런 거 같고 전도사라는 분이 또 이번에 그 윤상의 뒤에 서 있었죠. 그래서 얼굴 식별되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뭐 하는 거가 또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전광훈한테는 또 어떻게 눈에 띄게 됐느냐? 사실은 갑자기 전도사로 캐스팅됐어요. 전광훈 교회에서 봤더니 이 사람이 전광훈의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해결사. 그러니까 전광훈이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안희환 목사라고 같은 우파인데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원수가 된 거야. 근데 그 목사하고 막 그냥 뭐 온라인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 집회 때 설교 때마다 막 그냥 그 사정없이 욕을 한단 말이죠. 그 전광훈이 그 안희환 목사를. 그러더니 그 뒤로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목사를 비방하고 그 전도사 그 사람이 그 안 목사가 나오면은 뒤쫓아다니면서 비겁자 이러고 그리고 그 신천지가 아니라 안희환 천지에서 안천지 안천지를 떠나세요 그 앞에서 하고 다니고 야 이거 진짜 신복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전광훈에게 마음에 쏙 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신이 하라는 폭동을 해서 했더니 이제 손절을 해. 전광훈 씨 둘이 너무했다. 잘 어울릴만한 스타일이구만. 그러세요. 그냥 뭐 마이크만 잡으면 협중 그리고 부정선거론 뭐 이런 거 떠들고 말이죠. 이쁜 사랑을 했어야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2030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30 남성 세대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폭동의 또 주역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 어떤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가 아닌가. 2030 남성 세대들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되게 그런 놈들이 저기 폭동을 좀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이제 항상 뭔가 자기가 사회에서 이게 루저가 됐다라고 생각한 루저, 사람들이 루저. 예. 그런 어떤 폭력성을 띠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엿보다가 그렇게 선동하면서 일종의 그 논리나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돼가지고 예. 그런 폭동을 벌인 역사가 많잖아요, 우리 역사에. 히틀러도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은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준동하기에 그 걸맞지 않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외국에서도 보기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나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많이 놀랐어요. 예, 예. 아니, 사실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국민 저항권, 시민 저항권인데 그게 어떻게 여기 적용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그 일제한테 강점 당해서 나라를 그 빼앗겨서 우리 저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그런 걸 시민 저항권이라고 얘기하고 또 5.18 당시에 나라 지켜야 될 군인이 자기 국민에게 이게 총칼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상할 때 그때 시민들이 그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민군을 만든 것 이런 걸 시민 저항권이라고 말하지 어디 가서 폭동 일으킨 이 폭력 범죄자들이 이 시민 저항권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 단어가 필요한 거지. 네.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 거기서 막 그 법원 깨부시고 다니면서 우리는 영웅이야 영웅. 네. 민주화 운동하는 거야 이러고 다니더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좋은 거라는 건 알아. 다행입니다. 그건 참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 민주화 운동이 좋은 거라는 건 알면서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쪽에 서가지고 예.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를 몰라요. 좀 너무 엽기적입니다, 정말 엽기적이에요. 예. 자, 그 하여간 지금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서부지법에서 일하시는 그 우리 뭐 판사님들이나 예, 예. 또 이제 이렇게 법무부 공무원들 아니 저 법원 공무원들. 공무원들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예.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나 형사 그 재판 결과는 뭐 짐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의 지지자라고 자처하고 윤을 구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윤을 정말 멸망의 길로 굉장히 촉진하는 일들을 막 지름길을 뚫어주시더라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어찌 보면 이제 국힘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은 이미 버리고 예. 이거를 어떻게든 자극적 소재로 활용해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만 남은 집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힘이. 지금 걔네들의 서부지법 폭동 난동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호하는 모든 것들은 대선을 위한 행보지. 예. 성유라 너를 구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본인은 혼자 감옥에서 심쿵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혀 아닌데 예. 그다음 하다못해 대선 과정에서 나는 또 후보가 나오면 뭐라고 또 핑계를 대서 저쪽을 또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도 저 법원 파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창피해서 이제 예.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결국 뭐 어떤 상황에서도 윤이 계엄령 선포한 것도 뭐 나라를 위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는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예. 결국 그 중간에서 어느 말이 맞는 말이야 도대체 누가 더 확실하게 나라를 어떻게 지금 나 먹고 살게 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도 가서 법원 때려부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 가지고 뭔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좀 호감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파면은 확실하고 사형도 확실해진 게 아닌가. 사형은 뭐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12월 3일에 비상계엄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흉측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실행에 당장 옮겨진 게 없어서 다행히 또 우리 계엄군 우리 군인들이 최대한의 절제를 발휘해 가지고 민간인이 다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자제를 발휘한 덕이지만은 그 실상을 보면은 그냥 총으로 쏴라 그냥 막
체포하라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잖아요. 뭐 살상까지도 지금 지시했고 전쟁을 또 유도하려고 했던 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다행일 뿐이지 그 계획 자체는 흉측한 데다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폭동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건 실행에 옮겨진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개전의정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계속 그 부정선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네.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죠. 국회를 뭐 왜 그러니까 막으려고 저기 막은 거냐, 예. 그다음에 왜 비상입법기구를 예. 하려고 한 거냐,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글쎄 뭐 가물가물하다느니 네.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느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김용현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 뭐 이런 너무 것들이 비겁해요 인간이. 굉장히 비겁하고 예. 그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한테는 야 저거는 이 세상으로 하여튼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또 일반 국민들 특히 그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공기처럼 여겼던 분들한테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흉악범이 이 성폭행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해자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 차원으로 가지 않겠는가. 뭐 하긴 뭐 사형하고 무기 말고는 없으니까 뭐 감형될 여지는 또 없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헌재는 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오늘 낮에 헌재에 나갔습니다. 뭐라도 이제 가서 첫 번째는 시간을 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를 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치에 기대서 그 진정성을 내가 어필해서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그 가상 세계 속 윤석열의 망상 뭐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나가서 윤석열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거 딱 5분만 들어보시면 혼자서 말 시켜서 5분 정도만 딱 들어보시면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국회 소추인단에게는 뿔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막 그 대리인, 변호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역시 말을 하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가 와 정말 완벽하게 저기를 하더라. 그래서 구속됐으니까 이제 또 가서 완벽하게 얘기하고 판면되면 되는 거지 뭐. 석동현 변호사한테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수임료를 먼저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수임료 작게 줬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하는 것 같아. 어쩌면 그 의뢰인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후불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윤석열한테는 선불로 받으세요. 제 조언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헌재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발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가면서 지지층들에게 그 나의 살아있음, 그렇죠.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이제 물론 내가 아직 저 살아 있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선동할 마음이 있으니 나를 주목하고 저거 하세요라는 마음이 이제 크겠죠. 그런데 법정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부분 그 부분이 극렬 지지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이가 헌재에 나와가지고 계엄 포고령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실행 계획이 없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문을 부시고라도 끌어내라고 한 거구만요. 계엄 실행할 의사는 없었고 그냥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때릴 의사만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아주 자동으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계속 하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지지난주 토요일 아직 체포되기 전이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하여튼 주말에 여권의 원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대선에도 한번 나오셨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신 원로가 계신데 그 원로께서 이제 만났는데 윤석열이가 헌재 재판관 중에 5명은 내 사람이다. 그러더니 그 중에 셋은 코어다.
그러니까 이 셋은 확실하게 네, 네. 탄핵 심판 때 그 기각으로 네, 갈 그렇죠. 사람이다. 네. 지금 8명인 체제에서 네. 셋이 네. 만약에 기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기 직무 복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6명이어야 네. 이 네. 탄핵이 되는 건데. 아, 이런 기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대를 하든 저는 네. 하여튼 아, 예. 지난 시간에 참 얘기했었구나 이거를. 예, 예. 윤석열의 기대를 응원하고 열심히 헌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헌재 나간 얘기하기를 것도 혹시 그 내 눈을 딱 바라보면은 네. 그딱 가가지고 MB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딱 앉아가지고. 그렇죠. 뭐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뜻이. 박근혜도 뭐 다 내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계획 준비해 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건투를 빕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석열아 가기 전에 그 헌재 가가지고 깽가리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렇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불지른다 그러는데 그게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하겠니? 아유. 아니 근데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 말씀은 네. 이게 제대로 응징되지 않으면 이게 서부지법 난동을 했던 그 폭도들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은 뭐 판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야 이러다가 나도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에 네. 그 말하자면은 해서는 안 될 불이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확실하게 있다. 응징을 해야 된다. 예, 예. 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트들 중에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그러려고 뭐, 사실 간 거예요. 그 토요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사 이름까지 부르면 외치면서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예. 이제 그런 아니, 그 공포나 뉴스-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 뉴스를 차은경 그 판사가 봤다면은 예. 얼마나 충격을 크게 그러니까요. 받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바보들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사실은 7층을 간 거잖아요. 네. 차은경 판사는 9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고 당직 판사라서 그날 그걸 한 건데 아 그러면 그 7층에 있던 분들은 영장 영장전담 판사실을 정확히 들어가 가지고 아. 그 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를 알고 정보를 줄 만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변호사들은 그 법원의 사무분담을 네. 어떤 판사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 예, 예. 그게 몇 방이 어디고. 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변호사들 그걸 그냥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꼽으실 수 있는 분들 아시죠? 이 사건과 연관돼서 그 나 변호사요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인간들이 부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를 특정해가지고 이제 플래시까지 준비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렇죠. 했고 예.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7층 갔던 사람이 그 전광훈 교회 그 전도사, 예, 예. 그 사람이에요. 네, 예, 예. 가만 있죠. 그 사람이면은 우리 정광훈 교회가 또 그 전담 변호사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자유통일당 네, 소속의 거기도 그 정치인 중에 그 석동현 변호사도 있어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석동현 씨가 변호사인지는 잘 아니, 모르겠는데 예, 예. 말하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하던데. 예, 아니 석동현 씨가 뭐 알려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꾸 이렇게 뭘 엮다 보니까 석동현까지 가네요. 불길이. 자 최상목 이 사람 아무래도 수상해요. 예, 지금 보니까 그 결국 국회를 묵사발 만들어라 이런 쪽지가 아니죠. A4 용지. A4 용지를 이제 받은 게 확인됐고. 어제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근데 본인은 그 문서를 경찰에다 낼 때까지 검찰에다 냈나요? 네. 그래서 그 수사기관에다 낼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대체 입법기관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어쩌고 하는 얘기만 좀 뭐 흘러나오겠는데 유동성 그 대책이나 그게 왜 세우라고. 그러냐면 예. 기재부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상목이가 계속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자기도 이 내란 범죄 네, 여기서 내가 빠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은 너 무조건 못 받다고 해라. 받았어도 안 받다고 해라. 이거 문건을 내용 문건을. 모른다고 해라. 네. 아니 근데 지가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가 갖고 있다가 예. 그것도 부하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나는 내용도 잘 몰랐고 뭐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치가 안 맞죠. 법률 용어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네.
그나마라도 이제 살아보려면 그렇게 우기는 거죠. 윤석열이가 포고령 뭐 내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우기듯이 뻔한 속이 속셈이 뻔한 거짓말을 지금 그걸 조언이랍시고 받아가지고 우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이자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가 이 점을 좀 반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그 어떤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계엄 선포 직후에 소위 말하는 F4 회의라는 거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무한 공급하겠다. 네, 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그 금융감독원장.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계엄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걱정해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계엄 상황을 전제하고 그렇지. 거기에 관한 후속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건 내랑 공범이에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행동, 예. 그다음에 그 전달받은 A4G를 차관보한테 건네준 행동, 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네. 한덕수를 탄핵하면 안 된다고 네. 그 조폭처럼 장관들 줄 세워놓고 그걸 읽은 행동, 네. 되고 나서 계속 이제 이 어떤 민주 시민들의 요구에 엇나가면서 저 내란 세력의 준동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호처를 도와주라고 했다거나, 뭐 경호처 그렇죠. 처장 차장에 대해서 일체 인사 조치를 안 한다거나, 예.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뻔히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 저기 특히 지금 상설특검 통과시켰는데 네.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정말 네. 그 즉시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지체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뭐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킨 법안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판이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완전히 윤석열 장단에 국힘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놀아나는 건지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까지 이제 약점이 잡힌 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전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해요. 일단 네. 그렇게 저 용지를 받았어요. 네. 받고 만나가지고 F4든 뭐 기재부 간부들이든 그 저기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 그거 저 위에서 그 한번 좀 추진해, 살펴봐. 이게 내란에 가담하는 일이 있었어. 지금 이 기재부 이 말하자면은 카르텔로 해서 다 입을 막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게 입이 열릴지 몰라. 틀림없이 저는 윤석열한테 보고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3, 4개월 동안 최상목 씨가 어차피 지금 저 자리에 네. 자기는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국회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이유는 제가 보기에 2월 안에 파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현재가 당기면 당겼지 예. 절대로 뭐 저 사람들 지연 전략으로 뭐 증인 수십 명 뭐 신문하겠다, 네. 뭐 무슨 서류 다 올 때까지 진행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신청하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현재가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월 안에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최상목 씨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처신을 잘 해야 될 텐데 살기 위해서라도 네. 자꾸만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니 민주당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상목 입장에서는 예. 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국힘이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하는 거는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네, 지 네. 이익을 위해서도 예. 특히 내란에 동조한 거라면 더더욱 더더욱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행보가 네. 그렇게 봐서 무방한 일이지 그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아니죠. 없잖아요. 예. 자, 하여튼 최상목 씨 뭐 부푼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부푼 꿈보다도 수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 여론조사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예. 어떻든 그 국힘을 지지한다. 그다음에 네. 정권의 연장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네. 그 여론조사 응답에 많이 참여하고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를 뭐 전체에다가 다 명태균처럼 뭐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대선 국면으로 돌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집해서 전화를 열심히 받았다. 거기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것이 선거와 투표로 이어지는 국민의 기저의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여론조사 결과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선 후보로 1위가 김문수라고 나온다는 건데. 12% 여론조사 꽃으로도.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땡큐인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가 보인 그동안의 행보에 동조하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지하겠다는 응답, 뭐 네. 대선과 관련한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정당의 모습 더하기 그렇게 극우화돼서 집단화된 사람들이 열심히 조직화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저는 김문수 씨가 지금 대안으로 꼽히고 12% 마의 그 두 자릿수 한 자릿수를 넘어서서 이 두 자릿수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네. 민주 진영에게도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이 네. 중도로의 확장성을 포기하고 그렇죠. 예. 그냥 뭐 집토기를 할 수 있는 극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또 기울어지면은 다시 중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까지 왔는데 특히 김문수가 1등이라는 거는 네. 그동안에 김문수가 발언했던 그 노골적인 친일 발언 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그래도 지금 독재 후에 내란의 공범 이런 말에다가 이제 친일 토착 외구 네. 이 말까지가 네. 이제 국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는데 토착 외구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저렇게 모이고 결집하면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차기 대권 주자 예. 김문수였어요. 예. 김문수였어요. 진짜 오세훈, 홍준표는 못 믿겠다. 김문수를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윤석열 입장이라도 그나마 무모하게라도 의리를 지킨 사람이 김문수죠. 이 김문수가 돼야 예. 자기가 설령 파면돼서 대선이 있더라도 김문수가 돼야 자기가 사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이제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김문수가 되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은 그쪽은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대 출신들 모아가지고 돈도 좀 걷고. 자, 근데 오세훈이나 홍준표로서는 고만고만한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뭐 소가리를 했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이 상황도 굉장히 보이지도 않던 김문수가 올라오니까 암담할 겁니다. 예. 오세훈은 사실 중도 확장성 예. 그게 일종의 자기 무기였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예. 이 형국도 굉장히 맞습니다. 이제 당황스러울 것이고. 점점 그 본세에 비춰서 이제 김문수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지금 이게 중도하고 진보 쪽에서는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예. 그 뭐 의미 있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극우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전에 70대 여성분들은 잘 안 봤는데 예. 아주 정말 금방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표본이. 여성이. 예. 예.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극우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모든 전화를 다 받고 예, 그러니까요. 다 응대를 해가지고 경선하듯이 지금 경선 대응하듯이 하고 글쎄 있다는데. 말이에요. 그 사실 작년 2월 총선 앞두고 2월에 그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국민의힘 열심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다들 그렇죠. 기억하실 예, 거예요. 예. 그걸 두고 뭐 민주당이 공천 하지도 않았는데 뭐 공천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유승민 씨가 엄청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MBC만 자, 그래서 근데 이 여론조사가 뭐 사실 뭐 어디 그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극우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리얼미터, NBS, 갤럽 다 지금 극우가 똘똘 뭉치는 양상이고 그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하고 네. 어떤 조사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연장을 원한다. 이게 더 많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평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얼마나 말지어내기 좋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들이 악용할 카드가 아닐지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예. 그렇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꾸며서 할 거예요. 선거 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얻고 있고 본인들이 또 그거에 해당하는 행동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선거에 임할 텐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온갖 술수를 다 만들어낼 거라서 그거를 저희가 진짜 확실하게 유념해서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떤 억지를 쓰고 또 국민들을 속이려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저 훌륭하신 김 박사님께서 국민대 김 박사님께서 잘 알려주셔야지. 김건희 박사님? 아니 김영민. 아니 저 김어준 총수는 말이죠. 여론조사 회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통신사 단계에서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표본 그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로 이렇게 주잖아요. 보낼 때부터. 그 단계부터 뭔가 좀 왜곡 혹은 조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요즘에 이런 조사가 너무나 이게 그 밑바닥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라서 뭐 여론조사에서 또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렇지 않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김 공장장 특유의 또 뭐 그 초기에 기반한 음모론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어쨌든 지금 저쪽이 똘똘 뭉쳤는데 김문수를 두 자릿수로 만들었다는 걸 보면은 저들의 결집력은 간단치 않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쪽은 이쪽대로 또 열심히 또 전화 받고 답변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걸 믿자고요. 사실은 작년 총선 때도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총선 직전까지 민주당이 밀린다 국민의힘한테 뭐 그런 그 결과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윤석열을 탄핵시킨 국민들이 대선 앞두고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잘 안 하듯이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냐 그런 상상이 됩니까? 그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 믿자고요. 그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이제 헌법재판소 법정에 윤석열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 이제 그 얘기들이 전파를 타고 이게 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를 계속 입증해 주는 게 될 거고 그거를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어떤 집단인가를 더 입증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후에 벌어질 이제 그 기소, 재판, 그다음에 뭐 특검 이런 진행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지금 내란 세력한테 뭐 표를 그렇게 줄 분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준다.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온갖 나쁜 짓을 준비해서 준동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술수를 부리고 그걸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이런 점들만 저희가 잘 막아내면 잘 또 이제 속지 않을 국민들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간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뭐 나경원 뭐 저기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국회에 못 들어갔다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고 정체성인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를 나중에 말 바꾸고 만회하려면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쪽에서 심리를 서두르는 헌법재판소 적법성, 공정성의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우원식 체포를 자기가 지시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즐거워요. 정말. 한동훈 우원식 체포는 지시한 바가 없다. 이재명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확실히 했다는 거고. 아니 한동훈이 체포를 지시했다는 거는 한동훈이가 물어볼 때 지가 얘기했잖아. 포고령 위반이라서 체포하려고 한 거라고. 그렇지. 그 뭐야 그럼 그때 한 말은? 그거 뭐야? 한동훈이가 뭐 지어낸 말이야? 자, 하여간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이거 좀 나갈 때 또 이렇게 또 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거 참 빨리 좀 끝장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성훈이를 왜 풀어줬어요? 검찰이 치는 거죠. 왜 장난을 치는 겁니까? 이 그러니까 국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김성훈이를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네. 무슨 모종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그 증거도 없애고 네.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 시각이 이렇게 동의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뭔가 지금 검찰이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이 네네. 내란 국면에서 예. 이게 이제 애들이 초조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에서 오는 두려움. 네. 그러면 이 판에 끼어서 뭔가 생색을 내는 일을 벌여야 되는데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의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검찰에는 불리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걸 것이고 네. 그래서 저걸 김성훈이를 내보내 놓으면 또 공수처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밀하게 뭐 여기까지는 이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너 나가서 그거 저기 영상 자료나 비화폰 저 통신 내역이나 그런 거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우리가 갈 때 그때 하면 너는 구속 안 시키고 봐줄게. 뭐 이런 상상까지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기자들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기자 공급 받아가지고 그 홍보해주던 기레기들이 지금 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검찰이 뭘 안 내놓으니까 예. 가서 막 안달을 하나 봐. 예. 뭘 빨리 흘려야지 왜 안 하냐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검찰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오면 넘어오면 많이 야 퍼주겠다. 넘어와야 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흘렸다가 욕만 먹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상한 행동으로 또 그 검찰을 국민 편인 것처럼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들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제대로 된 정도를 밟는 것처럼 이제 쇼를 많이 할 텐데 그거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검찰이 윤석열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까? 그거를 의지 여부를 떠나서 그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오로지 따지는 거는 이해타산, 계산인데 예. 조직의 이익.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윤석열이가 얘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계산이 없어요. 이거는 버리고 철저하게 밟는 걸로 했을 때 플러스 이문이 남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네. 예, 윤하고 뭐 제휴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 이 설진하고 이제 그 검찰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을. 이 윤석열을 넘겼는데 조사하다가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다면서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죠. 검사가 그 구속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속을 해놓는 구속 거니까. 적부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검사는 집에 구속 가세요 취소를 할수 하면은 있죠. 집에.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까 그런 염려를 워낙 무도한 집단이니까 그 윤하고 짜고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성훈 돌려보는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지나친 것 같고 기왕에 그런 식의 어떤 뇌피셜로 음모론을 생각한다면 야 내보내줄 테니까 그거 갖고 있다가 우리 가면 줘. 그래야 네가 살아.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좀 어차피 쓰는 거라면. 섞어서 이 시나리오를 섞어서 윤석열을 보내고 다시 자기들이 구속해. 그러고서 가는 김에 김건희까지 함께 체포해. 내가 저 검찰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사실은 이 정권의 상황은 김건희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뭐 말하자면 그럼요. 그 왕의 그냥 몸종일 뿐이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체포하라고 인간들아. 김건희 네 거 해. 그 가장 센 사람을 해가지고 또 생산되는 게 아니 비리의 양을 보자면은 김건희가 화수분이지 윤석열보다는. 그 와중에 지금 저 명태균한테 그렇게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한 얘기나 이게 다 저기 폭로되고 해서 되겠니? 그 저 휴대폰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증거인멸하라고. 아니 그 짓은 왜 시킨 겁니까? 그때만 해도 윤석열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지. 그거에 있는 상황에서 있는 증거를 가지고 없는데요라고 수사 결과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이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더 할 이유는 없어진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 명태균 씨가 공판 법정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지금 하겠어요. 왜 나만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이 계엄 상황으로 인해서 그 윤석열은 이제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빠졌다는 걸 검찰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잔인하게 물어뜯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참 혼돈의 시기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많이들 염려하시는데 탄핵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탄핵 소추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체포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구속만 되면 편하게 잘 줄 알았다. 근데 계속 이제 이것들이 일을 벌이고 잠 못 들게 하는 방을 만드는데 이게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게다가 또 이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위 쿠데타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성공 확률이 80%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20%의 이게 경우가 됐어. 굉장히 이례적인 얼마나 일이 덜 떨어진 우리한테 새끼면은 벌어지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80%인 걸 여기서 실패하나. 아이고. 지가 들떨어진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네.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고 예.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인 깡패 시대착오적이다. 짓을 하다가 예.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는 멋진 명칭까지 얻게 됐는데. 아유 그래요. 아유 사람이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란이라도. 예. 그 묘비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두머리는 국회 유리창 깨고 응. 똘마니들은 법원 유리창 깨고 잘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저기 그 제휴업체로 이제 저 유리창 공사하시는 분들이랑 손을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홍보 모델 하라고. 지금 21g이랑 가가지고 또 유리창 입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참 웃긴 게 아니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새끼들이 말이에요. 비상계엄은 지지를 해요. 아니 저항권을 짓밟으려고 계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웃기는 노릇이고. 한두 개입니까 그런 게? 또 폭도라는 말 이렇게 싫어하더라고 걔네들이. 예. 그런 새끼들이 5.18을 그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예. 나 이거 정말 참. 아니 그리고 또 그저 웃어야지 뭐 그것들을 평가할 가치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저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하라고. 네. 야 이 새끼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하라는 새끼가 계엄을 하려고 그랬어? 나 이거 정말 참. 절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 아이고 하여튼 정말 골 때리는 인간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곧 종지부를 예, 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끝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닌데 내란을 막아냈고 친위 쿠데타를 그럼요. 막아냈는데 이 역량을 왜 스스로 과소평가하십니까? 자, 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예. 원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산삼순백이라는 여러분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 100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라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순백 1+1과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10환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자,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순백 산삼순백 네 산삼순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수의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명절이죠. 명절이네요. 네. 명절엔 우리 이제 방송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여튼 명절 때 이번에 좀
그 고향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를 저기 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참으시고 예. 역사의 그 대의와 대세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혹시 그런 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듣고 가만히 계시고 그렇게 평화로운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명절 덕담 한마디. 이게 이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째서 쉽게 사그러들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 내란을 만들고 동조했던 국힘 저 집단을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응징하고 결국 이제 이 땅에서 해산시켜서 추방시킬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이 어떻고 하면서 그 이상한 얘기 퍼뜨리는 사람들 좀 깨워주시고요. 일깨워주시고요. 예. 다 가짜 뉴스입니다. 다 가짜 뉴스예요. 없는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진실로 믿게 만드는 그들의 참 노력과 실력은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의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하여튼 설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2월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파면의 달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또 결정되는 파면의 달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